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1159화 운명의 섬입니다. 검은 수염과 샹크스 그리고 드래곤까지 이 한 편에 엄청난 떡밥들이 던져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원피스 최대 떡밥이었던 갓벨리 사건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1159화 스포일러의 가장 큰 충격은 바로 갓벨리라는 한정된 공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격전지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처럼 세계관의 핵심 인물들을 한 곳으로 빨아들인 비극의 무대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드래곤의 등장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이자 혁명군의 총사령관인 그가 이 시절에는 놀랍게도 해군 병사 신분으로 갓벨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적 근원이 바로 이곳 갓벨리의 참상에서 비롯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가 목격했을 천룡인의 추악한 민낯과 세계 정부의 기만적인 정의는 훗날 그가 왜 해군을 떠나 체제 전복이라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챕터의 마지막에는 죽어가는 샹크스의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살려달라며 드래곤에게 애원하는 장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해군이 천룡인의 만행을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현실 속에서 한 어머니의 처절한 모성애와 무고한 아이들의 비극을 마주한 젊은 드래곤의 고뇌는 그를 혁명의 길로 이끈 최초의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훗날 혁명군의 동지가 되는 쿠마와 이반코프 그리고 지니 역시 노예 신분으로 갓벨리에 있었다는 점은 이 비극의 깊이를 더합니다. 갓벨리는 천룡인들이 인간을 사냥하고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비인간성이 극에 달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고통을 겪은 이들이 훗날 드래곤의 깃발 아래 모여 천룡인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록스 디지백은 세계의 왕이 되려 했던 사상 최악의 야심가이자 절대악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159화는 그의 이미지를 180도 뒤집어 버릴 만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그의 진짜 이름이 데비 디지백이며 비밀리에 살아온 데비 일족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조상은 무려 데비 디 존스로 이는 그동안 뜬금없어 보였던 데비 백 파이트가 사실은 공백의 역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떡밥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데비 존스라는 이름은 현실의 뱃사람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바다의 악마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그는 조이보이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거나 공백의 역사 속에서 세계 정부에 의해 지워져 버린 또 다른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록스의 목표가 단순히 세계 정복이 아니라 세계 정부에게 빼앗긴 자신의 일족의 영광과 역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입니다. 둘째, 그가 갓벨리로 향한 이유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마셜 디티치와 자신의 아내를 고향인 갓벨리로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갓벨리가 데비 일족의 터전이었으며 록스에게는 소중한 고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위협하는 냉혹한 해적의 모습 뒤에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한 가장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바프의 거인 조광 하랄드가 일부러 그에게 져주면서까지 그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대목은 록스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거인족마저 인정할 만한 거대한 대의나 신념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하랄드가 록스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갓벨리 사건은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승자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데비 일족이라는 위협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록스를 사상 최악의 악당으로 포장하고 갓벨리 자체를 지도에서 삭제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록스는 어쩌면 세계 정부가 숨기고자 하는 진실을 폭로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던 시대의 피해자이자 비운의 영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섬 갓벨리에서 벌어진 비극은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뿌려진 씨앗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현재 원피스 세계의 구도를 형성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마샬 디티치 검은 수염은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산증인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끌려와 자신의 아버지가 영웅들에게 패배하고
고향이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을 어린 눈으로 모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검은 수염의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라는 외침은 아버지 록스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잇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으며, 운명과 숙명을 유독 강조하는 그의 태도 역시 갓벨리에서 겪었던 처절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혹은 그 이상의 야망을 위해 그는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드래곤이 샹크스의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을 부탁받는 장면은 혁명군과 사왕이라는 현재 세계의 양대 세력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드래곤이 어린 샹크스를 구해주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은혜 관계가 형성됩니다. 훗날 샹크스가 오로성 앞에도 당당히 나타날 수 있었던 막강한 영향력의 배경에는 그의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혁명군 총사령관과의 숨겨진 인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피스 1159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정보들을 갓벨이라는 거대한 퍼즐판 위에 올려놓고 재배치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챕터였습니다. 록스라는 인물에 대한 완벽한 재평가, 드래곤과 검은 수염의 사상적 기원, 그리고 샹크스의 비밀까지 수많은 떡밥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섬에서 시작된 비극의 서사는 이제 돌고 돌아 현재의 인물들에게 그 운명을 되묻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검은 수염이 갓벨리 토너먼트의 노예로 팔려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 원피스 1159화 전체 내용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